아, 아, 요게 2021학년도 인문예술 파트 6번,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인문예술 파트 6번 지문에 5번 보기 문제인데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일단 보기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지문을 좀 읽을게요. 뭐 일시정지 하든지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음,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보기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보기 문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좀비는 사람과 쉽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좀비가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게도 분명 사람인데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 이거 뭐야?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철학적 좀비 B라는 녀석이 마음이 있는지 의심받는 존재인데 이 녀석을 선지를 쓱 보니까 이 철학적 좀비라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문 내용을 이 철학적 좀비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줘야겠죠. 일단 여기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문 한번 쓱 간단하게 읽고 올게요. 아이고, 자, 읽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데, 살짝 좀, 지문도 살짝 더럽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지문도 살짝 이해하기 까다로운 내용들이 나와 있고, 좀 섞어 놓기도 했고, 내용들을. 그리고 이 복이나 아니면은 선지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지문 자체가 철학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설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지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여기 그냥 쓱 읽으면 되고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말이라니까 여기다 그냥 슬쩍 밑줄을 쳐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인식적 회의론 그리고 귀납의 문제 요 세 가지가 뭐랬어요?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혔다고 일단 했으니까 숫자를 한번 쳐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유비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데 유비논증이 뭔지 일단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비논증 동그라미를 쳤고 그러나 이 유비논증은 좀 뭔가 되게 약해라는 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모 그러나에다 세모를 쳤고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귀납의 문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3번 귀납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이 좀 되게 약하다라는 느낌? 을 주기 위해서 귀납의 문제를 가져왔고 그리고 인식적 회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2, 3번 쳐놨던 녀석들이 유비론증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나오기는 했는데 좀 재밌는 것은 구조가 살짝 요 표시는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유비논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귀납의 문제를 따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문단 속에다가 그냥 끼워 놓은 거야. 그래서 자칫 흐름을 잘못 잡으면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문 해설이 돼 버리는데. 자칫 흐름을 잘못 잡으면 뭔 말을 하는 거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두 부분 정도가 있어요. 이건 유비논 중에서 귀납의 문제를 끼워 놓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 인식적 회의론에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인데 사실 그냥 읽고 보면은 흐름 자체는 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는 돼요. 근데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리는 거지.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런데 행동주의 그리고 그러나 동일론 그러나 행동주의 해결 가능 아니야 행동주의 뭔가 약해
그러나 설득력이 있지 않아. 그래서 동일론을 견지하면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문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녀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회의론을 유비논증으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행동주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득력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동일론이라는 녀석을 가져오면 어떨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철학적 좀비는 뭐라 그랬어요? 철학적 좀비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철학적 좀비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본 타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본 타인인데, 이 어떤 사람이 보는 시선에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굉장히 크게 잡으면은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이 철학적 좀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제 선지를 들어갈게요. 행동주의자는 좀비가 아닌 사람도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이라고 했는데, 행동주의자는 여기 있죠? 행동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러니까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철학적 좀비와 사람은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지만 의심을 받는 존재인데, 둘 다 겉으론 구분 안 되게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은 이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둘 다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좀비가 아닌 사람도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자면은 전부 다 사람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선지 볼게요.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맞죠? 왜냐면은 이 철학적 좀비라는 존재는 의심 자체를 못할 테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들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3번.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거 좀 어려워요.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고 타인들은 전부 다 의심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해하면 간단한데,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철학적 좀비일까? 아니면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 나는 그 사람에게 철학적 좀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나 누구를 의심할 수 있고, 누구나 누구를 철학적 좀비라고 볼 수 있는, 오케이? 그 다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는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거니까 철학적으로 좀 느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르겠군이라고 했는데 다르지 않고 같아요. 좀 어렵죠. 그거 좀 이해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비 영화에서
모든 좀비 영화에 이 씬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갑자기 창궐을 하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놓이는, 그러니까 좀비 영화 언제나 초창기에 그래요. 좀비 영화나 좀비 드라마, 사람 그 패닉 상태에 놓여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철학적 좀비가 아니라 진짜 좀비의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쓸 필요도 없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전부 의심을 하죠.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좀비가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나랑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예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두 의심을 받는 존재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르지 않죠? 다 같이 똑같은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다를까요?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를까? 안 다르죠. 전부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제 거기에서 드라마가 흘러가면은 좀비에게 물렸다거나 그런 사람이 좀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일행 중에 한 명이 상처가 나가지고 좀비랑 전투 후에 상처가 나고 난 글렀어 너 먼저 가 이러면서 보내고 막 이러면서 버리고 가자는 합리주의자랑, 그리고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지, 정에 끌린 사람, 무슨 주의자라 그럴까, 이상주의자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 이 서로 막 싸우고, 둘 다 남자고 아니면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막 싸우고, 막 사람들은 말리고 결국 그 사람은 버리고 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챙겨줘 있었고, 챙겨가지고 데려와 있었고, 그걸 안 합리주의자랑 또 싸우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다 진행이 되잖아. 아무튼 뭔 말하려고 했냐? 아무튼 같다는 거예요. 뭐 그 상처나는 사람이 만약 두 명이 있다면 한 명은 좀비가 되고 한 명은 그냥 쇠 같은데 긁힌 상처여가지고 좀비가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아무튼 안 다르죠? 같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것이 곧 철학적 좀비겠군. 여기서 말하는 체크한 이 로봇이 바로 이 철학적 좀비죠. 5번,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비 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군.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비 논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 유비 논증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비 논증이란 게 뭐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하는 논증이다.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에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 점이 비슷해요. 그쵸? 생각 말고는 전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특성, 마음이 있다라는 추가적인 특성 역시 쟤도 비슷하게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비 논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비 논증을 만약에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어가지고 똑같은데 마음이 없는 놈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비 논증 자체가 비슷하니까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없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걸 반증이라 그러죠. 반례라고 해요. 반대되는 사례, 모든 논증을 공격할 때는 완벽한, 이 논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것은 이 반례입니다. 반례를 찾아가지고 드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 반례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비 논증의 반례가 바로 철학적 좀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말로 있다면 이 유비 논증은 틀렸겠죠? X를 치면 안 되죠.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고, 지문 이렇게 읽어보고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어요. 좀 어려워요.
철학적 좀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인식적인 문제는 철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꼭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